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안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요즘은 AI로 다 글을 쓰는 시대잖아요. 뭔가 개인회생 진술서도 챗GPT나 제미나이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업무에 AI를 종종 활용하곤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고용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내면 위험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진술서는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법원은 진술서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걸까요? 개인회생이 단순히 수입이 얼마고 빚이 얼마다라는 계산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빚을 지게 됐는지, 현재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실히 갚을 의지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이걸 숫자 서류만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진술서가 채무자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어도 진술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실무에서도 진솔하게 작성된 진술서가 변제율을 낮추거나 채권자 이의 신청을 막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이 AI를 쓰면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너무 잘 쓴 글이라는 겁니다. 문장이 지나치게 매끄럽고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실제 채무자가 작성한 글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쵸. 요즘 AI가 쓴 글은 뭔가 기계가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 것 같거든요. 다음은요? 둘째, 진정성이 약해집니다. 대필로 작성한 진술서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채무자의 진심이 덜 드러나기 마련이죠. 셋째, 법원의 성향 문제입니다. 일부 법원이나 재판부는 자필 진술서를 선호하거나 사실상 자필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썼다는 게 좀 중요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글씨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진정성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자필로 쓴다면 내용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먼저 채무 발생 경위를 적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빚이 생겼는지 시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특정 시점의 대출 발생 사유, 이런 것들이죠. 좀 이어서 변제를 위해 했던 노력을 직접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투잡, 지출 절감, 가계부 작성 등 실제로 했던 행동을 적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빚을 없애고 싶다 보다는 성실히 번제하며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담아야 합니다. 글을 다 쓰고 직업유지 계획이나 재정관리 다짐 등을 통해서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을 넣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변호사님, 챗GPT는 아예 쓰지 말아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구성을 정리하는 용도, 문장을 참고하는 용도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만 하고 최종 문장은 본인 말투로 다시 정리를 해서 자필로 직접 작성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AI는 조력자의 역할로만 이용을 하고 진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게 유리한 거네요. 오늘은 개인회생 진술서, 챗GPT를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진술서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써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3분 개인회생 무료 진단 링크 남겨두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진단 한번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도움되실 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